자, 해봅시다. 자, 일단 고차방정식이랑 부등식 오늘 싹 다 할 건데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고차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 지금 3차, 4차 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2차 이상인 걸 그냥 다 높을 고자 써서 고차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고차방정식의 풀이 해법은 일단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친구가 일단 메인 핵심입니다. 메인 핵심. 일단 집어넣고 0 되는 친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한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가 조립제법 했던 거 기억나요? 몫이랑 나머지 둘 다 찾을 때 쓸 수 있던 거. 조립집 인수정리 되는 친구를 먼저 찾은 다음에, 즉 0 되는 친구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다음 조립제법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일단 메인 핵심이에요. 일단 이 친구만 일단 알고 있으면 거의 다 풀린다. 근데 우리가 문제될 건 일단 뭐냐면 풀이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친구 일단 조립제법을 먼저 해서 차수를 일단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차를 조립제법 하면 누구로 나랑 떨어진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1차랑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풀이 방법을 알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면 뭐예요? 그 내용식 써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2차로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 포인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메인 핵심이에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살펴봅시다. 어떤 건지.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준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특별한 친구 중에 이 4차 방정식 앞에서 인수분해하는 법 배웠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수분해했었죠? 복 2차식 인수분해하는 법,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줬었어요. 그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2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2차 방정식 2번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4차를 인수분해를 했다면 차수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죠? 차수가 내려진 친구들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차랑 2차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이 풀어주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참고 보면은 A, B, C 곱한 게 0이면 A가 0 또는 B가 0 또는 C가 0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원래 A, B 곱한 게 0이라고 되어 있으면 A가 0이거나 B가 0 해가지고 2차 방정식 푸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3차도 마찬가지로 3개가 곱해서 0이 되어 있다면 얘가 0이거나예요. 거나.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A, B, C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식이 x에 대한 식이 아니고 그냥 미지수가 a, b, c로 돼 있을 수 있어요. a, b, c의 곱이 0일 때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세 개 다 0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지수가 이렇게 다르면 다 0이 될 수 있지만 쌤이 얘기하는 거는 x-1이랑 x랑 x 플러스 1이랑 이게 곱해서 0이 됐다고 하면 x가 0이면서 1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눈을 붙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 요 x세제곱은 1에 대한 혹은 이걸 우리가 유명한 오메가라고 얘기해요. 오메가. 이걸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오메가. 이거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W가 아니고요. W는 이렇게 각이 되어 있어요. 다 각. 근데 오메가는 이렇게 둥글게 그려요. 둥글게. 오메가, 저기 둥글게 쓰는 게 오메가다. 저 오메가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단순해요. x세제곱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 1을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조립제법이 가능해요. 1 넣으면 0이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수분해 공식 외우고 있잖아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 까먹었겠지만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 친구가 실근이죠. 얘가 0이 되는 게 실근이에요. 이 친구는 실근 x는 1이라는 실근을 하나 갖는 거고요. 이 친구의 근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폴라 마이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얘가 누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허근을 그냥 오메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니죠. 실근만 있을 수 있죠.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됐을 수 있잖아요. 3차 방정식 예를 들면 아까 쌤이 써줬던 x, x-1, x 플러스 1 이거 있죠?
이거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잖아요. 얘가 0되는 근이 이렇게 3개인 거예요. 실근이 있을 수 있죠. 3개. 이해됐습니까? 실근이 3개거나 실근이 2개거나 실근이 1개거나 실근이 없거나 돼요? 아니에요. 실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실근이 무조건 하나 이상은 있어요. 3차 방정식은. 허근만 있을 수는 없어요. 3차 나중에 이제 3차식을 배울 건데 3차식 그래프 1차식은 이 직선이죠. 2차식은 한 번 꺾이죠. 3차식은 몇 번 꺾일까요? 2번 꺾여요. 그래서 1차식, 2차식, 3차식을 비교해 보면 얘는 하나고 얘는 근이 2개고 얘는 근이 3개인 거예요. 4차는 당연히 4개겠죠.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위아래로 움직여도 하나는 만나요. 이거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만날 수 있죠. 그럼 허근만 2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면 무조건 하나는 만나죠. 위로 이게 아래로 내려도 위에 있는 무조건 근 하나는 만나죠. 실근 하나는 무조건 있어요. 그럼 거꾸로 4차는요? 그쵸. 허근만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아무튼 잘 봐봐요. 우리가 이 친구의 근을 오메가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근각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x제곱 플러스 x는 1의 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죠. 그죠? 켤레복수수. 켤레근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오메가 플러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지 않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라고 얘기해요. 켤레근. 그럼 그 근각의 관계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가 돼서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럼 오메가가 이 친구의 근이 됐기 때문에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죠. 근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친구 넘기면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어디서 보이죠? 여기서 보이죠? 그죠? 이 친구는 오메가 제곱이랑도 똑같다. 오메가를 제곱하면 오메가 바가 되는구나. 이런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이거 외우면 안 돼요. 내가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외우라고 안 하는 건 안 외워도 돼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걸 할 수 있으면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 근계감만 알면 얘네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시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왜 외우면 안 되냐면 얘가 x세제곱이 1일 수 있지만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x세제곱이 8일 수도 있고요.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근계간 하는 문제예요. 결국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x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게 정의 내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정한 거예요. 가정. 알파랑 베타 근을 가정하듯이.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오메가랑 오메가바라고 해놓고 근계간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허수가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순환하죠. 순환. i가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내제곱하면 1, i 마이너스 1 이렇게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오메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 오메가 세제곱은 일단 이 친구에서는 뭐예요? 1이죠. 세제곱하면 1이죠. 그럼 내제곱하면 다시 오메가겠죠.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되고 오메가 세제곱하면 1인 거예요. 그럼 다시 오메가 내제곱하면 오메가고. 이거 순환하죠. 똑같이. 이 친구도. 인정해요? 따라왔어요? 내제곱하면은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아니에요? 인정해요? 돌아가더니 계속 같은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당연히 거듭제곱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 오메가 2025승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되는지 그런 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하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걸 알 수 있으니까 3개씩 더해서 0 되는 거 맨 끝에서부터 3개씩 더해서 0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앞에서 했던 복소수의 연산과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됐나요? 오키 크크.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참고에 있는 거 별표 쳐놓으실래요? 이거 좀 중요한 성질인데 어떤 다항식에서 개수가 모두 실수야 동그라미 쳐요. 개수가 실수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허근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3개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머릿속에 넣으면 되냐면 실수개수 일 때는 허수 켤레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얘네들이 친구 아니에요? 실수랑 허수? 하나도 친구인 거 너네 배운 거 뭐 있어요? 실수랑 허수는 반대되는 내용인데 친구잖아요. 둘이 합쳐서 복소수죠. 실수가 누구로 쪼개져요? 유리수 개수일 때 맞긴 해요. 양수수. 네. 유리수 개수일 때 무슨 켤레근을 가질까요? 그러면 당연히 무리수 켤레근을 갖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네? 유리수 개수일 땐 무리수 켤레근, 실수 개수일 땐 허수 켤레근을 갖습니다. 이게 근해 공식을 써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근데 a, b, c가 다 유리수라면 a, b, c가 다 유리수예요 지금.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무리수가 될 수 있죠. 무리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 근을 갖는다면 켤레근이 갖는 거고요. 무조건 켤레근이 갖는 거고요. 플러스 루트,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갖고 있다면 1 플러스 루트 2도 근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인정합니까? 실수 개수라면, 여기가 실수라면 얘가 음수가 돼도 돼요. 음수일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허수 켤레근을 갖는 거예요. 음수일 수 있으니까. 유리수 개수일 때는 애초에 허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근이 없으니까. 유리수 개수라면. 물론.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정해서 알려주는 건데, 허수 켤레근이 있을 때 여기가 유리수일 수가 없어요. 참여해 오지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돼요. 왜냐면 실수 안에 유리수가 속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봐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a분 2a분 마이너스 여기 2라고 할까? 2a분의 그럼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1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만약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근 구해볼까요? 이거 근이 지금 루트 2 플러스 1이 근이거든요. 근데 우리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루트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켤레근은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돼요?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뭐예요? 안 되죠. 이거 근이 확실히 들어가요. 봐봐요. 잘 봐요. x는 a 이거 짝수공식 되죠?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서 루트 2 풀마 1이거든요. 이거 켤레 무리수라고 할 수 없죠. 켤레 무리수라고 하려면 이 루트 앞에 있는 친구가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켤레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유리수예요? 아니잖아요. 무리수죠. 그죠? 실수잖아요. 실수 개수일 때 얘가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면 켤레근을 가져요. 허근을 갖는다면. 이해돼요? 돼요? 근데 이거 지금 허근이에요? 아니죠. 실근이죠.
이 친구는 켤레근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무리수 켤레근을 갖지는 않다. 그저 개수라는 게 네. 모든 항의 개수가 무리수를 그렇죠. 네.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실수 개수 때 무리수 따르는 네. 실수 켤레, 네? 아니요. 방금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방금은 방금 실수 개수일 때 무리수가 실수예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자,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1. 대입법. 대입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너희들 대입 중요하죠, 그죠? 대입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입은 1차식이랑 1차 연립방정식은 그냥 가관법이나 대입법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앞으로 이제 대입만 할 거예요. 대입이 중요하니까. 물론 가관법을 익숙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지만 대입해서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차랑 2차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그죠? 대입하면 2차 방식이 나올 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2차랑 2차가 있어요. 2차를 2차에 대입을 못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얘를 1차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얘가 는 0이라고 나면 2차가 인수분해가 분명히 하나는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나한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쌤, 뭐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해요? 뭐 그거 교과정이 없어졌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됐다면 이 친구를 하나 집어넣고 이 친구를 하나 집어넣고 이 연립방식 하면 돼요. 그럼 근이 몇 쌍 나올까요? 4쌍 나와요. 4쌍. 4쌍 나와요. 이걸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쌍 나오겠죠. 이걸 집어넣어도 또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쌍 나오겠죠. 그래서 2쌍 나와서 총 4쌍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쌤이 보여줄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얘는 1차랑 2차죠. 1차랑 2차죠. 그러면서 1차를 2차에 대입한 거예요. y는이라고 표현하면 대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y는이라고 하면 이거 y에다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그럼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생기겠죠. 근데 왜 2차랑 2차는 서로 대입 너 x는이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Y제곱은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거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교육과정이 없어진 건데 해줘요? 2차를 소거해요. 2차 항 소거. 2차 항을 소거하면 1차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안 하고 그냥 대입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에요. 상수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 됐으면 다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요. 이거 2창 소거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교육과정이 없어졌어요. 잘 안 다룰 거예요. 문제 좀 엄청 어려운 문제 가면 가끔가다 튀어나올 수 있겠는데 안 나올 거예요. 그거 나중에 나오면 내가 알려줄게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어찌되건 연립방식 대입해서 푸는 거다. 됐습니까? 3차 안 나옵니다. 네, 우리 지금 2차 방정식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 네, 걱정 덜덜덜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 부등식. 연립 부등식은 그냥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배운 거예요,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연립한 게 그냥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3이랑 4가 있으면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x요. 이렇게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인정합니까? 물론 여기가 비어있고 여기는 색칠되어야 되지만 선생님은 비어있는 거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리고 색칠한 거를 직각으로 그렸었잖아요. 그죠? 우리 부등식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맨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맞아. 학교 수업 때는 동그라미로 하고 우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안 헷갈린다고. 예를 들면 봐봐요. 한쪽은 크거나 같고요. 한쪽은 작아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은 크거나 같고요. 한쪽은 작아요. 이러면 안 헷갈리죠. 그죠?
한쪽은 등호가 있고 한쪽은 등호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헷갈리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세요. 넘어가요. 저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구간에 대한 걸 배울 때 배울 거예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맞아요. 중가루, 이거 소가루랑 대가루로 표현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때 가서 써먹는 거니까요. 지금 충분히 이렇게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당연히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수직선에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를 찾는 게 연립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이 친구가 학교 시험에서 단골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그럼 이거 뭐냐면은 우리 일단 절대값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예요?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절대값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단어라고 얘기하자면 크기. 절대값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크기예요. 크기를 뜻한다. 그럼 절대값 x라고 하는 친구가 당연히 a라고 한다. 만약에 a라고 한다면 당연히 x 절대값 풀어줄 때 절대값을 풀어주면 한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물론 이 절대값 x가 밖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x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x로 나올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부호를 달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 내용 자체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x가 그냥 양수면 그냥 x는 a고요.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가 a여서 x가 마이너스 a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얘가 녹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말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절대값 x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했죠.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3이에요. 그래서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인 친구를 찾다 보니 마이너스 3과 3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문제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 친구가 3보다 작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0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친구니까 요 사이가 되겠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x는 이 친구는 작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이에 있어요. 이게 쌤이 작은 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사이라고 불러요. 큰 사이 말고 작은 사이. 그래서 절대값 x가 그러면 거꾸로 3보다 클 때는요.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겠죠. 거리가 3보다 큰 친구니까. 이해됩니까? 이거는 큰 작작이라고 불러요. 큰 작작.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3이 더 크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해서 큰 작작이라고 배워요. 큰 작작. 얘는 작은 사이. 이거 어디서 많이, 잠깐만. 너 데자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어줄 때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럼 절대값 예를 들어서 거꾸로 x-a라고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대요. 그럼 뭐예요? x-a는 3보다 크거나 또는 x-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이 친구를 그냥 같이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질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조금 응용해 볼게요. 잘 봐봐요. x-3의 절대값 붙인 게 예를 들면 4보다 작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3으로부터의 거리인 거예요. 얘가 x가 3 집어넣으면 0이죠. 3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수직선상에서 3으로부터의 거리가 4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7 사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원래대로라면 x-3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어서 3을 더해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7 사이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3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3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x에는 3을 집어넣어야 0이잖아요. 딱 3에서부터 거리가 0이잖아요.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돼요? 그러면 이게 응용되면 어떻게 응용되냐면요. 친구들, 이게 응용되면 어떻게 응용되냐면 잘 봐봐요.
정석풀이랑 일반적인 풀이를 둘 다 보여줄게요. 절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5 너가 예를 들면은 파사파파차파파파차 여기 6 이거 작대요. 이 문제를 풀래요.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면 원래 오피셜하게 풀려면 얘가 지금 수직선 상에서 0이 되는 친구가 1이고 0이 되는 친구가 5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작은 쪽이랑 크거나 같고 작은 쪽이랑 크거나 같고 이게 범위가 나눠지죠.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그럼 분명히 절대값은 풀어줄 때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동네 x가 1보다 작은 동네는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x가 누구보다 커요? 2x가 0보다 큰 거니까 x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거여서 이 첫 번째 친구의 해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예요. 얘가 첫 번째 해예요. 이해돼요? 잘 따라왔어요? 두 번째 해는 누구예요? x가 1보다 이 두 번째 여기죠.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오죠. 양수여서. 1보다 크니까. 얘는 아직 음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얘 양수 나오고 음수로 나오면 x가 없어져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달고 나온 얘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달고 나왔으니까 플러스 5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5 하면 4잖아요. 4. 4는 6보다 작죠. 그럼 이거 항상 참인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항상 참인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구간 뭐예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럼 둘 다 양수로 나오겠죠. 그러면 2x-6이 6보다 작은 거니까 2x가 12보다 작아서 x가 6보다 작은 게 돼요. 너이면서 너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6보다 작은 거죠.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6보다 작은 거죠. 이 세 개의 해가 다 되는 해죠.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죠.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0부터 쭉 0부터 6까지 얘가 이 문제의 답이에요. 쌤 방금 만든 문제의 답. 이해됐어요? 돼요? 네? 중간께 안 된 것 뿐이에요. 이번 문제에서.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만 될 수도 있어요. 넘어가요? 이해됐어요? 돼요? 잘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물론 그 중간 거만 내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고 여기가 막 마이너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자 봐봐요. 이거를 신박하게 푸는 법. 이거 읽어봐요. 쌤이 아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이거? 1에서부터의 거리 5에서부터의 거리의 합이 6보다 작은 거죠. 어떤 점이 있는데 1에서부터의 거리랑 5에서부터의 거리의 합인 거예요. 인정해요? 그럼 여기를 내가 가운데 여기 A라고 둘게요. 이 거리가 항상 합이 몇이에요? 4죠. 이 합이 항상 4죠. 이 길이니까 합이 4죠. 그럼 항상 6보다 작죠. 그럼 얘는 다 되는 거예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둘게요. 그럼 이 거리가 여기에는 A고 여기는 A 플러스 4죠. A 더하기 A 플러스 4가 지금 딱 6인 친구는 A가 1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로 1만 가고 여기로 1만 가면 답이죠. 그래서 0부터 6까지인 거예요. 요 연산을 안 거쳐도 정의로서 접근하면 수익선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조금만 응용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절대값 x-1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5가 6보다 작은 친구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응용하면 그럼 수익선 그리면 1, 5 여기 x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 표시를 할 건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를 A라고 두면 이 거리가 A-1이죠. 거리가. 여기 좌표를 A라고 하면 내가 아까 이거 거리를 A라고 둔 거예요. 거리를 A라고 놔도 돼요. 근데 자 봐봐요. 거리를 A라고 둘게요. 봐봐요. 여기를 A라고 둘게요. 거리를. 됐어요? 이 친구를 A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 거리를 A라고 했으니까 A. 여기도 얘는 A죠 그냥. 얘는 몇이에요? 4-A 아니에요? 그럼 2배의 4-A가 6이 되는 친구를 먼저 찾아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8-2A인 거니까 A가 2거든요. 여기가 딱 2예요. 여기가 2예요. 2.
물론 이보다 이게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보다 작아 이쪽인 거거든. 이쪽. 맞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작아야 된다. 지금 거리가 6보다 작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이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아니죠? 이보다 큰 거죠. 이쪽 넘겼으니까. 그죠? 맞아요? 이보다 큰 거죠. 그럼 봐봐요. 딱 2라고 하면 어디예요? 3이죠, 3. 딱 2면 3이죠. 그럼 3은 동그라미 쳐놔요. 인정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2면요? 여기가 A면요? 여기 B라고 할게요, 이제 B. 그럼 B에다가 플러스, 여기 4 플러스 B죠. 이거죠. 거기다 2배 한 개 6이어야 되죠, 6. 그럼 얘도 3B가 마이너스 2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길이를 B라고 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쪽은 없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 B는 지금 길이인 거니까. 길이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C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 뭐가 돼요? 4 플러스 C죠. 그죠? 플러스 2배의 C죠. 너의 2배인 거니까. 돼요? 그게 지금 6인 거예요. 그럼 여기 3C가 2여서 C는 3분의 2죠. 여기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만큼 가면 몇이에요? 3분의 15 더하기 2 하면 17이죠. 아! 따라서 답은 3보다 크고 3분의 17보다 작으면 된다. 얘가 이 문제의 답인 거예요. 이거를 시험장에서 솔직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 2분도 안 걸려요. 2분이 뭐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요 거리, 요 수위선 하나 그려놓고 거리 표시해서 이게 등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작은 거니까 사이에 있는 거고 크면 벌어졌겠죠. 거리가 더 큰 거니까. 네. 저거를 A랑 C랑 말했는데 처음부터 부등 많이 써. 부동으로 해도 돼요. 부동으로 해도 애초에 그렇게 부동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어차피 부동호랑 등호의 한 끗 차이라고 했잖아요. 쌤이 예전에. 그죠? 부동식 설명했을 때 한 끗 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호 문제 풀 때 우리 필사기 중에 하나가 근 나와 있으면 대입해서 그냥 등으로 바꿔서 풀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딱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어찌됐건 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돼 무슨 말이지? 아무튼 이런 접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요게 학교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엄청 좀 다른 무언가들이 더 있기는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 지금 설명하기엔 특강에서는 조금 우리 가볍게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목적이 주된 게 그런 거니까 완벽하게 이것저것 싹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들도 막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지금은 없으니까 그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면 다 할 거니까 다시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2차 부동식이랑 이 연립 2차 부동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봐봐요. 2차 방정식은 x축, 이게 x축이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y는 0이죠. 그 y는 fx라고 하는 어떤 식에서 y 대신 0을 쓰면 그냥 2차 방정식인 거죠. 그럼 당연히 y 대신 0을 쓴 다음에 부동으로 바꾸면 2차 부동식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fx라고 하는 식이 0보다 크대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x축이 y가 0이죠. 그죠? 근데 0보다 크단 말은 그럼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될까요? 아래에 있어야 될까요? 0보다 크대요. 위에 있겠죠. 그럼 0보다 큰 쪽은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0보다 큰 쪽은. 어디 갔어요? 판별식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는. 부등식을 보고 싶은데 판별식은 다음에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fx라고 하는 어떤 식이 x-1이랑 x-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벌어지겠죠. x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큰 작작인 거예요. 이 친구도.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죠. 벌어져서. 그럼 거꾸로 0보다 작은 건요? 사이에 있겠죠. 밑에 있는 친구인 거니까. 그죠? 1이랑 3 사이에 있겠죠. 인정하십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위로 블록일 때는 또 다르겠죠. 위로 블록일 때는 0보다 큰 게 사이에 있죠. 인정해요? 0보다 작은 게 벌어지죠. 이걸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부호가 같을 때
여기 지금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이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얘가 0보다 크면서 0보다 크면 이 부호가 같으면 벌어져 있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서 0보다 작아야 벌어지는 거고. 근데 그냥 여러분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프 개형만 한 번만 그려요. 한 번만 그려서 판단해 달라. 한 번만. 아시겠나요? 이 판별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쌤이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에 2차 함수에서의 판별식. x축과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를 판별식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여기서 내용이 이 내용. 저거를 0보다 큰 게 아니라 A보다 큰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쪽을 넘기면 되죠. 그럼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2차 함수가 만약에 2차 식이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고 싶어요. 크다의 해를. 그럼 판별식 t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어떻게? 벌어지겠죠. 그죠? 근데 얘 판별식 t가 0일 때는 그러면 0보다 크다의 해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딱 0인 해는 생략되죠. 그래서 이 x가 알파인 걸 제외한 모든 실수인 거예요. 해가. 이 친구는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모든 실수인 거고요. 이해됐나요? 됐나요?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내용이 조금 광범위하게 좀 더 들어가면 좋긴 한데 내일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알려줄게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뒤에 있는 문제. 자, 일단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풀어주고 금방 끝내줄게요. 자,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해가 너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대입이 가능한 거죠. 일단 1 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1-5 플러스 6 플러스 a는 0인 거죠.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근데 조립제법을 바로 해도 돼요, 사실. 조립제법을 바로 1-5, 6, a라고 해놓고 1 넣으면 0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2, a 플러스 2는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을 건데 사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베타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 구하라고 했으니까 쟤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한 거죠. 그럼 이거 지금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4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16에서 8 빼면 되는 거니까 답이 8인 걸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답 찾는 것도 곱셈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걔를 찾아줘. 이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없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뭘 집어넣어요. 알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꼭 잘 기억을 해달라. 자, 그다음 2번. 자, 2번도 3차 방정식 이 친구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구해달래요. 여기 4제곱이죠, 4제곱. 그럼 오메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니까 이것도 세제곱 다 바꾸면은 오메가 플러스 2랑 오메가 바 플러스 2로 바뀌겠죠, 이렇게. 인정합니까? 따라왔어요? 왜냐면 세제곱이 1인 거니까. 4제곱이 그냥 1차식으로 바뀌겠죠.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1인 거고, 오메가인 거고, 오메가 바의 4제곱도 마찬가지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니까 얘가 그냥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바뀌는 거예요. 오메가 4제곱이랑 오메가 바의 4제곱이. 이해됐어요? 그럼 이 친구 전개하면 오메가 바 플러스 2배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4죠? 전개를 하면?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근각계수의 관계로 찾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이거 넘겨서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곱셈 공식을 써서 너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정답은 1-2 플러스 4니까 답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1차랑 2차가 있을 때는 그냥 대입하고 2차랑 2차 있을 때는 인수분해해서 대입한다라고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연립방정식도 있어요.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하는 x 플러스 y랑 xy에 관한 식으로만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합곱으로 눈에 보이세요? 혹시 합곱으로? 이 친구를 u라고 놓고 이 친구를 v라고 놓고 관계식을 다시 작성해서 푸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문제 나와 있냐? 나와 있네요. 여기 4랑 3이죠. 얘가 지금 4하고 얘가 3이죠. 문제가. 그 유제 보면은.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x랑 y인 걸 알 수 있어요. 근각계수 관계를 거꾸로 쓴 거죠. 그죠? 이 t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근데 그 알파랑 베타가 x랑 y인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x 플러스 y는 4.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베타는 x, y는 3. 근각계수의 관계.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근이 x가 3이면 y는 1인 거고 거꾸로 x가 1이면 y가 3인 거죠.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네들이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는 게 아니고 x랑 y로 둔다고요. 근이 넣은 거니까. 근이 두 개잖아요. 근이 넣으라고요. 이해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 이 친구 연립방식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x를 대입할까요? y 플러스 4를 x 대신에 여기다 퐁당 집어넣어주면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이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y를 곱할 거니까 y제곱 플러스 4y가 될 거고 마이너스 y제곱을 한 개 오죠. y제곱이 이렇게 없어질 거고 하나는 저로 다 넘기면 y제곱 하나 있고 플러스 12y 그 다음에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11, 1 둘 다 플러스면 y가 마이너스 11이거나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때의 x는 y가 마이너스 11이면 x는 마이너스 7인 거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3이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얘네들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8이거나 둘이 더하면 2죠?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결국에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그냥 대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 문제도 그냥 대입해서 찾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깔끔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입해서 하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거를 한번 따라 해보시라. 나중에 생기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보여줄게요. 지금은 또 그걸 또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 친구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친구 넘기고 이 친구 넘기고 이렇게 풀어주면 이건 약간 중학교 문제다, 그지? 여기가 20이고 그럼 x가 10보다 작은 거고 얘는 넘기고 그럼 2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죠?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0보다 작은 거죠. 이거 정수 개수 세는 거 아직도 손가락으로 세면 안 돼요. 등호가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10에서 그냥 3만 빼면 정답은 7개. 등호가 만약 둘 다 있으면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되고요. 등호가 둘 다 없으면 뺀 다음에 빼기 1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세지 마세요. 3, 4, 5, 6, 7, 8, 9. 오케이, 7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 아닙니다. 자, 5번. 자, 이 문제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 있는 문제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거니까 사이에 있겠죠. 작은 사이.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3 더하고 양쪽에 3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3. 너무 쉽죠. 사이에 있으면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있다고 적어주면 답이 쉽게 구해집니다.
당연히 큰 쪽이면 벌어지겠죠. 큰 작작 기억하세요.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아까 풀어줬던 문제가 5번에 나와 있네요. 유제 5번에. 그거는 진짜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잘 고민해 보세요. 그죠? 오늘 하는 게 많네요. 원래 부동식이랑 연립방정식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이 묶어놨으니까 양이 많네. 설명할 게 많아서. 자, 2차 부동식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6, 2, 12, 마이너스 당연히 사이에 있겠죠? 2랑 6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 친구가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데 얘가 작거나 같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밑에 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이에 있죠. 사이에. 그죠? 그래서 2랑 6 사이에 있는 거니까 정수 개수는 이거 몇 개? 세지 말고 5개. 네?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뺀 다음에 더하기 2라는 거예요. 세지 마세요. 2, 3, 4, 5, 6. 선생님 세는 게 더 빠른데요? 아닙니다. 세지 마세요. 야, 만약에 200 몇부터 몇까지 나오면 뭐 그거 언제 세고 있어? 손가락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 오,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일단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